안녕하세요. 이안카의 이안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고 있는 영상은 요 앞전 영상에 제가 월렌트란 무엇인가, 뭐 어디서 빌려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찍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제 월렌트를 대여하실 때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체크 포인트를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렌트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만약에 월렌트를 빌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상 업계에 좀 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월렌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월렌트 대여 시 이건 꼭 확인하세요 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블로그를 올리기 전에 제가 블로그를 직접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글을 작성해 놓은 건데 그냥 요걸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월렌트란 무엇인가? 일단 렌트카에는 크게 두 가지 대여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기 렌트와 장기 렌트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여료가 선납이냐, 대여료가 후불이냐로 장기 렌트와 단기 렌트를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단기 렌트 같은 경우는 대여료가 선불이기 때문에 별도 뭐 신용검사를 거치지 않아요. 대신 이제 면허증이 진위 여부만 확인하고 렌트가 진행이 되지만,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료를 후불로 받다 보니까 신용심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보증금, 뭐 차량가액의 몇 프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대여료 납입 방식을 가지고 장기 렌트와 단기 렌트를 구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렌트를 보통 시세를 잘 모르시잖아요. 월렌트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원하시는 차종에 하루 단기 렌트 요금이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리면 내륙에서 보통 아반떼 정도 차를 빌리시려면 뭐 연식 키로수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저렴하면 5만 원에서 뭐 7만 원 요 정도 할 거예요. 그럼 평균 6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 아반떼를 월렌트로 대여를 원하시면 시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하루 요금에 곱하기 11. 그럼 6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을 잡고 월렌트를 알아보시면 되고, 월렌트 같은 경우도 단기 렌트긴 하나 1개월 30일 기준으로 약정을 계약을 하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추가 연장 사용을 원하시면 해당 렌트카 회사, 대여하신 렌트카 회사에 3일 이전에는 연장 의사를 밝혀주셔야 연장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단기 렌트 상품이다 보니까 약정이 아무리 있더라 해도 중도 반납하셔도 별도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렌트를 알아보셔야 될 건데, 요새 인터넷이 워낙 잘 발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 사이트 가셔가지고 뭐라고 검색하시냐면 그냥 렌트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힘드실 거예요. 렌트카랑 단기 렌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월렌트 상품을 좀 검색하기 힘드시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냐. 자, 월렌트 혹은 자동차 한 달 렌트, 아니시면 이제 한 달 렌트, 아니면 월렌트카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월렌트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광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 광고 사이트를 가셔서 홈페이지에서 뭐 이제 대여료나 뭐 이제 차종 이런 걸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업체를 선별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회사를 고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체크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뭐 전화든 뭐 카톡이든 뭘로 이렇게 문의를 하겠죠. 그러면 언제 어디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6월 11일이고 만약에 지금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쓰겠다. 그럼 14일이거든요. 14일 날 내가 원하는 장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어디 무슨 역, 여기서 몇 시에 대여를 원한다. 내가 이 차량을 봤는데 이게 가능한지 재고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월렌트는요, 기존 렌트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차량이 대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차가 항상 있진 않아요. 항상 차가 맨날 서 있으면 그 회사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차량의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차량의 재고가 있어요. 그럼 그 차량이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써놨지만 중형차를 예를 들어서 월렌트를 희망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뭐 기아자동차 K5를 대여를 희망하십니다. 하지만 이 K5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렌트카에서 등록이 돼서 운영이 가능한 차량이 총 4가지 모델이 있어요. 현재 지금 나오는 뭐 DL3 그 K5 신형, 바로 그 전 모델은 K5 뭐 올류 K5 2세대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전 모델은 올류 K5라고 하고 뭐 MX, SX 이렇게 모델이 갈리고요. 또 그 전에는 더 뉴 K5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차량의 모델 및 그 연식, 그 현재 마일러지, 그리고 색상, 그 유종,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LPG냐, 그리고 옵션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써놨지만 차량 사진 받는 게 가장 깔끔하고 좋아요. 이 왜 이렇게 하냐면 대부분 월렌트 전문 회사들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운영적인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 렌터카용 LPG 기본형 트립으로 운영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을 가능하니까. 근데 뭐 내비가 없을 수도 있고 후방 카메라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열선 시트가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디까지 옵션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재고 확인하셨고 차량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길을 지나다니시다 보면 가끔 이게 현수막에 뭐 그 영업사원분들께서 뭐 차량 뭐 무슨 차 월 얼마부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홈쇼핑을 보시더라도 장기 렌트카 홍보하는 게 보면 뭐 얼마부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가장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산출한 거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길고 뭐 이렇게 모든 조건을 악화시키면 대여료가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월렌트에 포함되어 있는 대여료에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든 포함되어 있는 거는 대여료와 그리고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그리고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책임보험료 내라고 하는 회사는 그냥 믿고 걸으세요. 거기는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고요. 세금 내라고 하는 거는 패스. 뭐 이거는 그냥 생각이 없는 회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별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게 부가세와 자차 면책제도와 정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부가세입니다. 일단은 렌트카는 기본적으로 법인 회사로 구성이 됩니다.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 회사는 카드든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받는 법인 회사로 들어오는 모든 돈은 부가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럼 저는 개인이니까 부가세 뭐 저는 해당이 안 되니까 현찰 드릴 테니까 뭐 부가세 빼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그 마트를 가셔서 껌 하나를 사더라도 껌에도 부가세가 있고요. 라면 한 봉지를 사더라도 라면에도 부가세가 있습니다. 기업은 그 나라에서 개인한테 추징을 못하니까 기업이 그 소비자들한테 받은 부가세를 갖고 있다가 나라에 납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현찰로 주니까 뭐 부가세 DC를 해주면 이거는 탈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차보험, 자차 면책제도라고 넣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차는 안 들어가 있는 차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차가 포함인지, 그러니까 보신 가격에 자차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비 비용 같은 경우는 아래서도 이제 다음에서도 얘기를 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대부분 월렌트카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써놨냐면 간혹 그 저한테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저희 회사에 하소연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업체도 있었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월렌트로 한 1년을 쓰셨는데 오일이고 뭐고 다 본인 돈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그런 업체 처음 봤습니다. 다 해줍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이 별도로 빠진 모든 항목이 포함된 가격이 홈페이지에 명기된 금액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정 주행거리. 이게 1개월 30일 단위로 단기 렌트 약정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약정 주행거리가 왜 있냐면
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한 달에 1000km 타고 누구는 10,000km를 타요. 그럼 기본적으로 차는 보통 10,000km, 최하 10,000km마다는 오일을 갈아줘야 되는데 1000km씩 타는 차는 10달 있다 오일 한번 갈겠죠. 근데 10,000km씩 타는 차는 10달 동안 오일을 10번을 갈아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월렌트카들은 월 약정 거리가 2,500에서 4,000km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약정 주행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금액이 저렴해서 빌렸는데 약정 주행 거리가 예를 들어서 500km예요. 뭐 그런 상품은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죠. 약정 주행 거리를 짧게 설정하고 대여료가 저렴하게 보일 수 있도록 꼼수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이것도. 같은 값이면 약정 거리 긴 게 좋죠. 예, 아무래도 업무용으로 쓰실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리인데 금액이 저렴해서 봤더니 막상 딱 예약하려고 했더니 나는 현재 서울 뭐 강남에 있는데 저쪽 강원도에요 업체가 와서 가져가래요 차를.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그런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딜리버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대여료에 딜리버리가 포함인지 아닌지 딜리버리가 뭐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이제 범위 및 약관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요새 조금 이슈가 될 거예요. 뭐 조금 유튜브에서 렌트카 관련 몇 가지 검색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건데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은 렌트카는 시작 지점이 대인은 무한, 대물 2,000, 자손 1,500이고요. 여기서 이제 더 추가로 이렇게 금액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금액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보장한다고 높은 회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 책임보험 외에 이제 자차 보험이든 면책제도든 운영이 되어 있는데 자차를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다 존재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얼마며 그 본인 부담금을 납부했을 때 처리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처리 한도가 얼마인지 이게 차량가액이 예를 들어 2천만 원, 2천만 원 다 되는 걸 100%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완전자차 혹은 슈퍼자차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없는 자차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루 예를 들어서 제주도 그때 지금이야 요새 비싼데 그 이 시기 때문에 예전에 한참 제주도가 렌트료가 저렴할 때는 뭐 아반떼 하루에 뭐 7,000원인데 보험료가 막 4만 원 이런 경우예요. 그게 완전자차 슈퍼자차라는 그런 거죠. 근데 내륙에는 아직 월렌트 상품 중에는 완전자차와 슈퍼자차를 운영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얼마 전에 예전에 광고에서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아직 우선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네, 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륙에서 월렌트를 이렇게 운영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다 1번부터 5번까지 잘 꼼꼼하게 하셔서 최적의 상품을 찾으셔서 이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받던가 뭐 가셔서 대여를 하셨던가 뭔가를 하겠죠. 그러면 보통 차량을 현장에서 인수하실 때 차량 외관 확인 및 뭐 이제 주유량 체크 그리고 계약서 작성, 약관 설명을 듣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차량을 제가 잘 쓰고 반납을 하는데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면서 차를 반납하러 갔대요. 그러더니 그 반납받는 렌트카 하시는 분이 갑자기 차량 그 앞범퍼 하단부로 손을 쓱 넣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쓱쓱 만져보더니 거기가 긁혔다고 비용을 달라고 하셨대요. 이렇게 숙여서 봐도 잘 안 보이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차량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서 찍었죠. 그러니까 그 차,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를 어떤 사진으로 설명이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차량 지금 앞범퍼 하단부죠. 그러니까 요 밑에 여기로 손을 이렇게 넣으셨대요.
넣으셔서 이렇게 만져봤대요. 요 하단부 여기를.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위에서 아래로 찍잖아요.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찍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짝 하나면 이렇게 한 커트, 이렇게 또 한 커트, 그리고 휠도 사진 찍어 놓으시고, 요런 범퍼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차량 하단부 있잖아요. 요런데 이게 저도 더 밑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찍어 놓으시면, 네, 그런 황당한 경우는 안 당하실 수 있으니까, 네, 요렇게 차량을 세세하게 다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차량에 이렇게 시트 있죠, 시트. 요런 데가 파손이 잘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데도 다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 받은 거를 받았는데 사진 안 찍어 놓으시면 파손됐네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월렌트의 기본 개념 정리와 이제 월렌트 대여를 알아보실 때 체크하셔야 될 점, 그리고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염치 없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고 해서 돈 나가는 거 아닙니다. 공짜예요, 공짜. 네. 근데 굳이 뭐 도움이 안 되셨으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가끔 너무 도움이 안 돼도 만든 사람의 성의가 있는데 싫어요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제가 싫어요가 많이 달리진 않지만 한두 개 달리는 거 보면 조금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시간 내서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데, 아무튼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제가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